오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영훈 교수님하고 대학교도 동기동창이고 제가 잘 아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올 김용옥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고 이영훈 교수가 평생에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장면은 제가 처음 봤는데 너무나 이 심한 사실 왜곡과 모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화가 나셨다고 보는데 우리 도올 그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이승만 TV에서 그 화적 김용옥에 대한 분노라는 짧은 영상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날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KBS에서 공개 강연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신문 보도를 보고 국립묘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 제가 그렇게 흥분을 해서 성명 강의를 했는데 이후 그 지난 주말에 어제 그 방송 녹화를 자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송 한 50분짜리 방송 강의 전체에 대해서 자구 하나하나까지 반박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문건을 논문을 발표할 예정인데 결론은 제가 화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 용어를 고집하면서 김용옥을 비판해갈 생각입니다. 화적이라면은 저희도 어릴 때 뭐 아주 경우가 없고 난폭하고 그런 사람들 보고 화적대 같다. 우리 어릴 때도 우리 마을에도 옛날 화적들이 내려와서 약탈을 하고 노략질을 한 다음에 불을 사지로 가는 화적대가 있었다 그래요. 역사의 기록에 명화적이라 그럽니다. 횃불을 들고 밤에 무리를 지어서 마을을 습격하고 주로 마을의 그 양반 부호들의 집을 습격을 하거나 아니면 묘를 파내 가지고 묘를 팔 테니까 돌을 가지고 오라 해서 조상 묘에서 그 집에 그 주의를 부르거나 말을 안 들으면은 묘를 파서 해골을 들고 해골을 찾아가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해골을 그 돈을 주고 화적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가서 돈만 준 것이 아니라 얻어맞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19세기 후반의 농촌사회의 현실이에요. 그 기억이 지금 조금 전에 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억이 저희 어릴 때까지도 내려왔는데 제가 이 도올이라는 사람이 국립묘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내야 된다고 주장할 때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도 뭐 어릴 때 이 화적대 같은 놈이더라고 이렇게 들으면은 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만 도올은 그런데 뭐 화적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 경우에 없는 말이고 사실과 어긋나고 이 폐륜적인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녹취록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그분의 50분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오인의 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승만이 메가드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한국을 미국이 대선에서 다스리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날 좀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를 대신할 괴뢰를 찾고 있는데 마침 이승만이가 자원해서 메가드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런 사진을 제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945년 9월 중순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한테 편지를 쓴 것은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편을 좀 주선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느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미 국무부가 결정을 해요. 미 국무부는 이승만의 여권을 9월 말까지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건이 있어야 밖에 나갈 거 아닙니까? 더구나 점령지역을 방문을 하게 될 때는 그 현지 사령관의 성인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승만은 먼저 합동참모본부에 그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합동참모본부는 동경 메가드 사령부에 타진한 결과 좋다 하고 해서 성인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여건이 발급이 됐는데 미 국무부에서 그 여건을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고 이승만의 귀국에 반대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무려 1945년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을 이승만의 발을 잡아 놓아요. 또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의 귀국도 미 국무부가 허락하지 않죠. 그러다가 9월 말이 되었어야 9월 27일인가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 정세에 혼란한 상황을 보아서 이 명망 있는 유력 지도자들이 귀국하는 게 좋다. 그 방침을 세우고 그때서 여권을 내줍니다. 그게 9월 27일이에요. 이후 이승만도 돌아가게 되고 김구 임시정부의 요인들도 돌아오게 되는데 시간차는 있지만은 그 여권을 발급받으니까 비행기편이 없으니까 메가더 사령관에게 그 평소 아는 사이니까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편을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메가더 사령관이 좋다. 그 편지를 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날 좀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괴뢰가 되기를 요청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편지 내용상 말도 안 맞고 그다음에는 어디까지나 한국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미 국무부입니다. 동경에 있는 메가더 사령부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 시정배들이 술 먹고 하는 그런 그 취중 잡담 수준의 강의를 했어요. 예. 근데 도올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이 사람 유식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말 이번에 발언하는 거 보니까 진짜 화적대 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역사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공부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기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강의 중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이승만의 그 여러 저작들이나 논문이나 글을 읽지를 않았다는 게 그 표가 납니다. 그 하버드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짐작컨대 동양 철학을 공부한 것 같은데 그 동양 철학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엉터리예요. 저는 철학자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 철학을 했을지언정 역사 전혀 다른 분야에 들어와서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계 의식도 없는 제 분수를 모르는 화적이라는 겁니다. 예. 이분은 그러니까 도올은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런 망언만이 아니라 뭐 예수에 대해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각 종교에 대해서도 본인이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뭐 막말을 해서 이 아는 사람은 다 와, 도올은 저거는 완전히 막말, 망언의 대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예. 어떻게 KBS는 이런 사람을 모셔다가 이런 전 국민에게 이 엉터리, 이 화적대 같은 그 분탕을 치도록 이렇게 자리를 펴는지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KBS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긋고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전부 12강인데요. 네. 어제 그 마지막 지난 토요일 날 마지막 강의가 12회 강의가 있었고, 그건 제주 4.3 사태와 여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주 4.3 사태를 완전히 순진무구한 주민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냥 무차별 학살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후 사정을 전혀 거두절미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왜곡한 일종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의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KBS가 왜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지 그 정치적 의도가 뭐냐? 저는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이 건국사 자체를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예.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가 건국사 자체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도 또 없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건국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건국 세력들이 그동안 참 나라 만들고 산업화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국의 역사를 특히 자유민주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1985년에 전두환 정부에 의해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허락이 됐어요. 그 자체는 참 역사적으로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이 대학과 문학과 각종 예술계를 잠복해 있던 억눌려 있던
일종의 좌파, 뭐 극단적으로는 공산주의자나 주체사상가들이 또는 뭐 좌파 성향의 민족주의자들이 이게 장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먼저 이른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책을 통해서 그 전 뭐 한 100만 권이 다 도합 팔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저 좌파 인식을 거기서 체계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97년도에 그 저 교과 과정을 개편하면서 그 사상이 전면적으로 그 역사학이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에 파고 들어가서 벌써 그렇게 된 지가 20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좌파 우리 저 자유민주 건국 세력의 지적 태만과 게으름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자책, 그러한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나 지금 학계에서 저는 특히 국사학계를 본다면은 국사학계에서 이런 민족주의적인 민주 뭐 이런 소위 산민 민족주의적인 이러한 사관이 압도적인 다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언밸런스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이영훈 교수님 같이 정론을 펴는 분,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친미파, 친일파 이런 식으로 몰린단 말이죠. 그리고 학계의 이 언밸런스가 이렇게 심해진 이유는 뭡니까? 그건 우리 한국인들이 원래 이 건대란 게 뭔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고 학습을 하고 연구한 지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8년에 건국이 됐죠. 그러고 나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이 성립했는데 그 대학의 성립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역사학과 내지 국사학과라는 전공 과목이 설립이 됐죠. 그 초창기에 그 교수를 담당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근대 역사학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제하에서 아주 단편적인 어떤 그런 그 교육을 뭐 대학을 다니다가만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이 신생국의 역사학을 담당을 했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막스주의적 어떤 그 사고의 틀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조선 왕조 이래로 넘어온 어떤 성리학적인 사회나 인간 간, 국가 간이 남아있고 합니다. 근데 서구의 건대를 성립시킨 어떤 그 근대 문명에 대한 이해는 자리를 잡을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대학의 학문의 자유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위가 부여된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한국의 역사학 자체를 근대과학으로 정립시킬 만한 그러한 인물이 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학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폐가 있을 정도로 한국의 대학, 특히 역사학은 아직도 자신을 근대과학으로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 비단 이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저 상고사부터 고대사, 중세사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할 그 계제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 교수들 대학에 그러면은 마르크시즘의 영향이나 성리학적인 그 유산이나 이런 건 있는데 근대 문명에 입각한 역사, 국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교육시킬 뭐 그런 분들이 없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근대 역사는 뭐 우리가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었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많단 말이죠. 세계 각국에 유학도 많이 갔다 왔는데 그게 너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분들은 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반론 안 하겠습니까? 초창기의 역사학자들 가운데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자기의 학문을 정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유학 갔다 온 사람 많은데. 대학을 다니러 오거나 대학을 졸업한 그런 수준인 거죠. 네. 수준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한 어떤 그 노력한 몇 분들은 또 일제하에서
뭐 조사 편수에 관계했다 해서 침입하러 몰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최남선 씨 같은 분이 대표적입니다만, 그러나 당대의 역사학을 대표하는 최남선 씨도 그 쭉 읽어보면은 이 근대 문명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역사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위에서 대한민국 건국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모순으로 인해서 권위주의 정치가 들어선다든가, 그다음에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곧바로 역사의 불의, 타파돼야 될 사회적 불의로 규정을 하고 역사학이 그런 그 현실적인 저항의 학문으로 변해온 것입니다. 그 변해온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85년 이후에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허락되자 곧바로 이게 민중사학의 형태로 이렇게 정립이 되면서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태어나서 안 될 나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나아가서 교과서에까지도 사실상 그런 맥락에 서술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이식시키고 제 나름의 형태로 창출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근대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모순을,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학교 교과서라든지 또 도올 같은 이런 KBS에서 나와서 하는 일종의 교양 강좌 비슷한 거기다가 약간의 엔터테인먼트를 가미한 이런 것들이 지금 병행을 하고, 더구나 학원 같은 데서도 또 학원 강사들까지도 나서가지고 전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러면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을 찬양한다든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이 철진한 폐쇄적 민족주의, 수령론,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것이 학계를 풍미하고 일반 방송 또 출판 이런 데를 다 휘덮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이제 이승만 학당을 만든 것은,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고, 또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개화운동, 또 민족 독립운동, 또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킨 호국, 이런 부분에서 일관되게 중심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승만을 바로 세우면,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를 세우는 뼈대를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승만을 사실 전공하신 건 아니잖아요. 한국 경제사를 전공하셨는데 이승만을 학당까지 이래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다고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좀? 저는 이승만이라는 분을 정치가 이전에, 독립운동가 이전에 하나의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학자? 예. 1904년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셨죠. 예. 1912년에 한국교회 피파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1913년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는 1941년에 일본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20세기 전반에 어떤 개인이 정치 철학에 관한 한 이 세 권의 책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어떤 경제학자도 없고, 어떤 정치가도 없고, 어떤 사회학자도 없고, 어떤 역사학자도 없습니다. 예. 소설가들만이 책을 많이 썼겠죠. 근데 이승만이 쓴 이 책 자체는 오늘날 수준에서 읽어도 당대 최고 수준의 지성입니다. 더구나 일본 내막기를 쓰고 나서는 그 한국어판 서문에 보면은, 나는 이 책을 쓰고 나서 미국인들에 의해서 세계의 선비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세계의 학자다. 20세기 전반을 살았던 어느 누구가 당대 최고 수준의 그러한 정치 철학서를 단 한 덩어리나 쓴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은 세 권을 썼어요. 저는 이승만을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세 권을 읽고 관통하고 분석한 사람이 아직도 없으니까 이승만 전공자는 아직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세대학교에도 이승만 연구소가 있고요. 거기도 지금 이승만 연구를 한 학자들이 여러 명 있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치 철학서 자체를 하나의 사상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없습니까? 예, 이승만은 뭐 계몽운동했다, 자유민주주의자였다, 친미주의자였다, 뭐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공로가 컸다,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정신이라는 책 안에 나오는 그 구절 하나하나가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맥락을 갖는가, 영국의 존 로커, 아담 스미스, 칸트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세밀하게 주석을 붙이면서 연구한 학자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학은 아직 출발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출발한다고까지 이야기할 형편도 못 됩니다만은 어쨌든 평생을 대학 연구소에서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승만의 책은 아직도 주석도 안 이루어지는 채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올이라는 자가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한 세 권, 그리고 세 권 이외에 수많은 글이 있습니다. 이승만만큼 그렇게 글을 많이 쓴 사람은 20세기의 한국인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걸 읽거나 분석하거나 연구한 적이 없단 말이죠. 없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지식인으로서는 최악의 표변을 보였다. 지난번에 강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 자신이 최악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따위 망발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도저히 앞으로 그냥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쓴 글이나 책이나 이런 것도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독립정신 정도는 제가 뭐 대충 봤습니다. 그걸 깊이 있게 뭐 본 건 아니고요. 재팬 인사이드아웃도 하도 신통한 그 예언서가 돼서 그야말로 하와이에 그 미국 해군 기지 그 일본이 침략할 거라는 걸 미리 몇 개월 전, 6개월 전인가? 4개월 전. 4개월 전에 미리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분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승만이 쓴 책의 분량이 또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이승만 연구소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 글을 받았습니다만은 다 읽을 형편은 안 됐는데 이렇게 이승만 학당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예를 많이 쓰셨어요. 쓰는데 지금 혼자서 하시기에 여러 가지로 지금 만만치 않은 장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학계 내에서도 그럴 거고 또 일반 뭐 지금 보면 방송, 언론, 뭐 출판 이런 학계에서 이 만만치 않은 장벽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겁니까 지금? 장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방해한다든가 음해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할 만한 그 지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장애는 무지죠. 무지. 우리 한국인들의 무지입니다. 독립정신을 제가 쭉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대목이 이거는 국부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존 로커의 통찰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칸트가 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제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옥 안에 있었던 29살의 젊은이가 무슨 책을 읽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연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연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몇몇 학자들이 쓴 주로 좌파 계열 또는 중도파 계열의 정치 사상자 책을 보면은 이승만을 안 읽었다는 게 그냥 눈을 훤하게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이승만을 친미주의자 또는 자기 일신의 영달과 권력을 위해서 투쟁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정오심, 그리고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화적대와 같은 어떤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어떤 그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야만적인 권력욕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가장 큰 우리 사회에 지금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 이영훈 교수님도
서울대 경제과에서 한국 경제사학을 주도를 하시면서 상당한 그 학맥이 있고 또 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 중에도 제대로 훈련이 돼서 한국 경제사 부분은 상당한 정도로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승만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후진들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뭐 과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국 경제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한국 경제사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예. 저 삼국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능력이 부족하나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했고 책이 나왔어요. 네. 근데 한국 정치사라는 책이 있는지 압니까? 한국 정치사 뭐 부분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 체계적으로는 없죠. 그렇죠. 한국인들에게 정치란 게 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쓴 책이 없습니다. 통사적인 책이 없고. 한국 사회사라는 책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못 봤는데요. 없어요. 그거 좀 복잡하죠. 사회의 기초가 가족과 촌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 뭐 교회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아울러 가지고 한국 사회의 사회 조직적 특질을 저 뭐 고대부터 또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무지하고 무능력한 가운데 온갖 편견과 어떤 오해만 가득한 그런 상태.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한국의 지금 그 선진화를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족쇄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고 앞으로 한 세대간 참 참 많은 노력을 통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올의 지금 이와 같은 상태도 그렇게 어떤 무지와 편견 그리고 어떤 그 근대 문명에 대한 어떤 정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된 한 인간이 털어낸 어떠한 우리 건국사 파괴적 한국 근대 문명 파괴적 하나의 외침이다. 비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태는 결코 간단하지 않죠. 도올과 KBS에서만 욕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자신 전체를 지금 돌아볼 어떤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 들으니까 좀 더 답답한데요. 답답합니다. 현실 자체가 엄청 답답한 어떤 그런. 저는 지금 우리 이영훈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야 도올이 저걸 어떻게 KBS에서 빨리 뽑아내고 언론에서부터 차단만 시키면 되겠다. 제가 독소적인 뭐 여러 가지 망언 제조기 아닙니까? 이제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한국의 이 정치사에 대한 일관된 체계적인 이론도 없고 인식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이론을 또 지금 다시 체계적으로 확립을 하고 그 이론적인 부분을 또 가지고 일반 교양이 있는 국민들이 학습을 해 나가고 이걸 또 언론을 통해서 확산해 나가는 이 과정은 그 원초가 되는 원 내용, 알맹이가 아직 마련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근대라는 게 이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에서 근대 문명이 전개되어 나올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네. 자유로운 개인. 그걸 법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 네. 사건의 주체로서 개인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올은 강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 제가 개인이라는 거는 나라는 거는 아라는 거는 욕을 해요. 이거는 뭐다. 예. 쌍서로 개인을 부정합니다. 개인을 부정하면서 모든 사람이 개인을 버리고 민족으로 하나로 뭉치자. 신탁 통치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됐고 앞으로 남북 통일도 그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몰개인적 전체주의적 이게 정치화되면 오늘날 북한의 수령 체제와 꼭 진배 없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선지자인 채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KBS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대학의 지식 교수들이 또 침묵하고 있어요. 다 그 점에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알맹이가 지금 아직 성립해 있지 않아요. 대단히 미약합니다. 저 거대한 중국이 앞으로 좌충우로 하다가 큰 어떤 우리 아시아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위기를 몰고 올 그런 어떤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에 아직도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범주가 없어요. 그 중국 문명, 중국은 저 상태에서 하나의 이형의 아주 그 괴이한 어떤 대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어떤 문명의 한계가 우리 한국 안에서 지금도 오롯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지식인들이 대우각성을 하고 하나의 조그마하지만 연대를 이루어서 이 무지와 편견과 정오의 숲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세대를 노력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선진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라면 뭐 20, 30년 이상 노력하자. 그렇죠. 예, 노력해야 되고. 근데 학문적으로 저는 뭐 딴 거는 또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뭐 태극기 운동도 하고 예. 각종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시민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뭐 어떤 알지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지도 않잖아요. 이 부분이 제대로 근본적인 그 정신, 학문과 역사에 대한 기본 체계, 텍스트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 자체가 내용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다. 이거는 상당히 다른 문제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이영훈 교수 쓰신 각종 한국 경제사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책이든지 여러 부분에 글이 있어요. 읽어보면 상당히 우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상당한 내용이 있다 이러되는데, 이 체계적인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역사, 정치 사상사 뭐 이런 여러 부분에서 다 아직까지 마련이 안 돼 있다. 예. 이거는 그러면 학자들이 해야지 뭐 우리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해봤자. 기본적으로 저는 장기적 과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손 놓고 뭐 논문이나 쓰고 강의나 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루빨리 이 민족주의 또는 종북 좌파의 이 정권을 타파하고 자유민주 입각한,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의 건국 노선은 자유민주주의 노선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됐더라도 그것이 중요하고 역사를 발전시키고 온다는 것은 다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더구나 좌파 정권의 여러 가지 폭력적인 어떤 그런 문화 정책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서 새삼스럽게 깨달고 있으니까 이 동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선 자유우파의 정권은 지난 20년간 좌파들이 해온 모든 역사 작업, 친일파 청산한다 했죠. 그 다음에는 뭐 제주 4.3 사태,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 다음에는 모든 그 역사의 분탕지를 전부 재조사를 하고 그거를 무효화시킨 다음에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정치적 쇼크가 가해지는 가운데서 우리 자유우파의 훈련된 어떤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국민적 논쟁을 벌려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냥 학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학문이 서로 손을 잡고 협력을 해서 그런 자유민주의 밝은 건국사를 새롭게 써야죠. 써야 되고 그거를 확고하게 다지면서 국민적 상식으로 보급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참 정치의 역할이 매우 긴요한 그런 역사의 국면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역사적인 분탕질, 예.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예. 또는 주체사관, 예. 주체사상 이런 것들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역사를 분탕질을 친 예. 이것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이런 것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와 지방 단위를 구분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 4.3 사태가 전형적으로 그런데요. 제주 4.3 사태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모인 정치조직 남로당 제주도당에서 일으킨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한 무장 반란 사건 아닙니까?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거를 철회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양보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역대 정부가 특히 저 우파 정부도 그걸 양보를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그 반란의 진압 과정에서 양민의 희생이 있었다. 그건 인정을 하죠. 그건 지방 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그들을 추도하란 말이죠. 보상을 하란 말이죠. 그 중앙정부도 그걸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중앙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공식 기억 자체를 허물어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전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심지어는 그 반란의 수괴들까지도 지금 저 공로자로 이렇게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차원을 구분하지 못한 거죠. 하나의 국민으로서 우리 저 한반도에서 이 남쪽에 사는 하나의 인간들이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 국가 주권의 형성 과정에 대한 어떤 그 동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동의에 기초한 역사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허물어 버리면은 국민이 해체되고 국가가 해체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허물어 버려 왔어요. 지금 여순 항쟁이나 또는 뭐 더군데 뭐 저 6.25 전쟁 때 있었던 그 인천 상륙조차도 뭐 다시 뭐 조사하고 피해를 보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도처에서 역사를 뒤집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보지해야 될 공식적인 기억을 지금 해체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갖고 있는 복잡성, 우연성,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경랑에서 희생된 사람들 추모를 해야죠. 추모를. 지방 정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방 문화의 일환으로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관광 코스로도 안내해도 좋을 정도로 지방의 문화로서 그래서 갖고 오라 이거죠. 예? 그 세계 도처에 다녀보면은 그런 역사의 아픔은 그런 현명한 어떤 그 다층적인 어떤 대응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역사식을 선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국가의 공식 기억 자체를 해체해버릴까?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들어서게 될 자유우파의 어떤 새로운 정부는 이 지난 20년 동안 좌파들이 분탕질해온 어떤 그 우리의 역사 인식을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역사관은 예. 기본은 북한에 있는 북한의 역사, 예. 주체사관이라고 그럽니까? 김일성 사관. 그렇죠. 그게 하나의 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라난 민중민족주의, 그럽니까? 예. 민중민족주의적인 그런 사관, 예.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 예를 들면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노력, 요즘 도올이 떠드는 예. 저런 것들이 다 그 아류들에 그렇죠. 속하겠죠. 민중주의다, 민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민중주의, 예. 민족주의, 예. 민족주의. 예. 민족주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돼가 굉장히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예. 예. 북한에는 하나의 국가 공식 이론 체계로서 예. 역사가 자기 나름대로 백두혈통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관이 정리가 돼 있고, 남쪽에는 남쪽대로 또 그런 민족주의 사관에 의해서 예. 상당한 정도로 이게 또 세를 얻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그동안 이런 국사에 대한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그런 학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네요. 내용이 없고 그렇죠. 예. 공부가 안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대중적인 홍보 또 교육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 그렇죠. 이렇게 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럼 이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추려가지고 이 과제 자체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아마 우리 이영훈 교수께서 우리 국정교과서 또는 우리나라 국사교과서 바로잡기, 뭐 교학사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교과서 포럼 이런 거 주도를 하셨잖아요. 예.
주도하고 집필도 하고 또 개인적인 저술도 예. 대한민국 예. 역사나 한국 예. 경제사나 많은 저술도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런 역사학자들의 이론을 정립하고 체계화시키는 훈련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과정이. 그다음에 이것을 정치인들을 교육하고 또 일반 국민들이 언론인들이 제대로 교육이 돼 가지고 올바르게 선전이 되고 또 확산이 되는 그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전략적으로 가장 중시해서 추구하고 투자할 것은 정치인들의 교육입니다. 네. 정치인들. 정치인들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들은 쓸데없이 상가집이나 돌아다니고 각종 향후에나 돌아다니고 동창회나 돌아다니고 한다고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 내지 사흘은 의원회관이나 자기 개인 서실에 앉아서 조용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책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자국의 역사나 문화나. 그래서 정치인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 말씀이죠. 제가 교과서 포럼에 공동 대표를 하면서 대한교과서라는 걸 편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식 교과서는 채택될 수는 없는데 각급 학교에서 교장 재량으로 참고 교재로서 어떻게 보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 이명박 정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에게 면회 신청을 해서 찾아온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쳐넣는 듯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실용주의 이러면서 그죠?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이념을 포기하고 이명박 정권이 지내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떤 꼴이 나 있어요. 예. 박근혜 정부도 결국 감옥 가는 거지. 예. 박근혜 정부도 그 초창기에는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걸 보니까 교육부 출신의 서울대학교 사무국장 했던 교육부 출신의 그 모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이 정권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념으로 스스로 뭉치고 동지를 결합하고 강하게 방어막을 쌓고 또 적의 진지를 공격하고 하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정치가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됐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만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지를 모으고 과제를 확인하고 하는 이념적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마침 참 하늘이 도우셔가지고 이 정권이 아마 다음에 집권을 하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우파가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다. 막 조심스럽게 그렇게 낙관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은 강력한 이념적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좌파가 지금 그걸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적폐청산하고 과거사 뒤지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통합하지 못하고 이미 효과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유정신이 입각해서 강력한 이념적 진지를 구축하고 좌파를 공략하고 국민을 파고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20, 30년인가 있었던 모든 역사에 대한 어떤 분탕질을 바로잡고 정리를 하고 청산하고 하는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은 대통령부터 이 권력의 핵심인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가운데 국민 앞에 나와서 사자후를 토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김 지사님 같은 분이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몇이나 있어요. 몇이나.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정치인을 교육하는 일이다. 교육하는 일이다. 정치가가 바쁜데 언제 교육하느냐. 정치가가 이념, 역사를 이야기하면 표 떨어진다. 맨날 그렇게 해서 지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좌파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치인들 대우
반성하시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아세요?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라는 책을 써가지고 어떤 분이 전 국회의원한테 돌렸더니 그걸 받아본 국회의원이 받자마자 그 뭐 친일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고 제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생은 경제사학자인데 왜 여기 쓸데없이 군위안부 이야기했느냐. 본문을 확인하세요. 어떤 여성 국회의원은 제 앞에 그런 훈계를 했어요. 그 정권이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예? 그런 오만방자한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많다 이거죠. 대부분이다 이거죠. 그 오만방자보다는 무지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무지하니까 공부를 안 오만방자. 하니까. 무지하니까 오만하고 방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오만방자나 무지라는 것이 자기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무너지는 거죠. 나라의 그렇죠. 근본이 그렇죠. 무너지고 있는 과정인데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가 위기를 겪으면서 예. 이 운동권 출신 뭐 우리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운동권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철없는 운동권 출신들의 민중민족주의 네. 이러한 것 또는 주체사상 여기에 현혹이 돼 가지고 나라를 불과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완전히 거덜을 했어요 지금. 그렇죠. 나라 경제고 뭐 국방 외교 안보 뭐 전부 다 거덜이 나서 국가적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상가집에 가면 표가 나와요. 네. 누구 자식 결혼식에도 가면 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부라는 거는 혼자 앉아서 고독하게 하는 건데 표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네. 성경이 있고 불경이 있어야 그래도 포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뭐 정치인 보고도 이 성경 읽어보라 그러고 이러면 전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교과서를 못 만들었잖아요. 학자들이 좀 교과서 좀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필독서라도 한 5권이라도 써가지고 요거는 적어도 자유한국당 공천 받으려면 요 5권은 읽고 와라. 아니면 2권이라도 읽고 와라. 필수적인 그런 요약된 최소한의 텍스트가 필요하다. 너무 공부해라. 일주일에 3일씩 공부하라 그러는데 이틀 3일 하루도 지금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꼭 읽어봐라. 언제 공부한지 그거는 뭐 당신이 알아 하더라도 요 정도는 해서 해봐라.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공무원들 보고 우리 이영훈 교수가 집필하신 네. 대한민국 역사 그 책을 읽어보고 그 책을 공부를 해서 점수가 일정하게 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의도 시키고 했더니만 의회와 야당 많은 의회와 노조에서 다 들고 일어나서 결국 그 제 있을 때만 억지로 했는데 제 나오고 난 다음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예. 지금 이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 힘도 지금 약하지만 저는 우선에 그래도 교과서라도 확실하게 하나 지정이라도 해줘야 된다. 새로 안 쓰더라도 요건 꼭 읽어봐라. 그 방금 경기도 지사 예. 님 하실 때 저한테 용역을 제가지고 편찬한 게 대한민국 역사책 아닙니까? 네. 그게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2만 권이 아직 안 팔렸어요. 2만 권. 예.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는 제가 감히 아주 훌륭해요. 책이.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최고의 교과서를 봅니다. 그것도 아직 안 읽는 거죠. 네. 안 읽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혀 몰라요. 네. 모릅니다. 사람들이 책을 왜 안 읽어요? 그래서 좋은 책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책 말고도 대한민국 역사 말고도 좋은 책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또 논문까지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뭐 어쨌든 좋은 책이나 논문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최소한도 1년 주말이 아니면 주중이라도 월요일 화요일이라도 비워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룹 스터디를 하거나 혼자서 하거나 해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어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연습만 하고 또 휙 다음 순서로 가요.
하루를 그런 식으로 일정을 짜서 360일을 보냈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속에 든 게 없는데. 그래 안 하면 표를 못 얻는데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꼭 필독을 해야 될, 예. 꼭 알아야 될 것. 요것만 좀 엑기스로 좀 뽑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대담을 하든지 아니면 책을 소개하든지 예. 논문을 소개해 주신지 요약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예. 그럼 뭐 차 타고 가다가 뭐 그냥 뭐 듣기만 해도 된다든지 어떤 조금 다이제스트가 된 예.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시도를 해야 안 되겠냐. 예. 근데 대한민국 역사 정말 잘 쓰셨지만은 그거 저도 마음 먹고 읽으려면은 그거 뭐 시간 있고 며칠을 꼬박 앉아서 읽어야 돼요. 그냥 하루 만에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새로운 시각과 역사적 사실을 또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간단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좀 노력을 계속해서 정치인도 바뀌어야 되고 또 학자들도 그런 훌륭한 연구를 좀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저는 뭐 정년도 하고 해서 좀 비교적 자유롭게 그런 제 자신의 개인적인 연구도 하면서도 그런 계몽 활동을 계몽이란 말이 좀 너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우리 김 지사께서는 정치인 출신이면서도 누구보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고 또 선진적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오히려 김 지사님께서 중심이 돼가지고 좀 그런 정치 문화 운동을 좀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위기가 오게 된 근본은 바로 이승만을 이렇게 괴뢰다. 예. 미국의 괴뢰다. 이 인식이 대한민국 위기의 근본 뿌리가 아니냐. 맞습니다. 예. 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개화하려고 나라를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그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이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이런 분을 미국의 괴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국민의 시청료를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자처하는 KBS에서 12번이나 이런 엉터리를 퍼뜨리고 있으니 이거 정말 나라가 위기가 안 될 수 있겠느냐. 나라가 안 망하고 견디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영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바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기본 정신과 그 뼈대를 지키는데 앞장서서 좋은 저술도 해주시고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히려 김 지사님께서 저는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예. 많은 역할 예. 또 인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